달에도 이 얘기를 했었어. 코로나 종식이 코앞이라고. 오죽하면 문재인이 입을 열 때마다 대유행을 한다고, 이제 4차 대유행에 대비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K방역이 지금까지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해. 세계의 그 누구도 그렇게 얘기 안 해. K방역 홍보라는 데다가 1,300억 원을 썼는데 세계의 그 누구도 우리가 모범이니까 닮아야 된다고 이야기 안 해. 백신 가지고도 계속 거짓말이야.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의 형편. 근데 연설문 뒤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와. 지난해 위기 속에서 세계 10위 경제 강국에 진입했고 1인당 GDP에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제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번째로 부자 나라라고 자화자찬을 하면서 그것도 우리가 성장해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가 쌓여서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을 해놓고도 순위가 올라가 놓고, 그런데 어떻게 같은 연설문에서 우리는 세계 10대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랑 우리는 선투자를 할 돈이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하냐. 회사가 어렵습니다. 올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랑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역대 최대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같은 자리에서 하냐. 이 두 이야기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목표를 상향하여 6월 말까지 1,300만 명 이상 접종할 계획이고, 그러나 우리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접종하고 있대. 얼마 전에는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글을 써가지고 지 페이스북에다 올렸더라고. 우리 목표는 달성했으니까 세계 102위, OECD 35위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지. 남보다 반의 반발짝만 앞서도 K방역 타령을 하면서 홍보비에만 1,000수백억 원을 쓰는 인간이 지 덕분에 OECD 꼴찌, 세계 꼴찌 수준으로 추락을 했는데 비교하지 말래? 계획이 원래 이랬대. 6월 말까지 1,300만 명을 접종하겠다는데 현재까지 누적 접종자가 몇 명이냐? 369만 명밖에 안 돼. 2차까지 마친 사람이 아니야. 1차 접종을 한 사람이 369만 명밖에 안 되는 거야. 6월 말까지 지금 50일 정도 남았어. 1,300만 명을 접종하려면 남은 50일 동안 931만 명을 접종해야 되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일평균 18만 6천 명이 넘게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그런데 지난 9일 전국에서 1차 접종을 몇 명이 했는지 알아? 3명이 했어. 3명. 3만 명 아니야. 3천 명도 아니야. 3명이 했어. 백신이 없어서 접종부를 전부 2차로 돌리는 바람에 하루 18만 6천 명이 맞아야 되는데 3명이 맞았다고. 3명이. 다음은 경제 얘기. 출범 초기부터 소득 주도 성장과 포용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시장의 충격을 염려하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적어도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 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가 흐름을 역류시켰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한동안 언급을 안 했거든. 심지어 소득주도 성장이 너무 실패를 하는 바람에 금기어다, 청와대에서 금기어다라는 말까지 있었어. 근데 등장한 거야, 오랜만에. 그리고 잘했대. 소득주도 성장 잘했대. 우선 사회안전망. 여기서 문재인이 이야기하는 사회안전망이 뭘까? 돈 뿌리는 거야. 돈 뿌리는 거. 노인들 지하철에 앉혀놓고 월급 주는 거, 세금 나눠주는 거, 그냥 그래놓고 그거 일자리 통계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일자리 만들었다고 거짓말하고, 소주성 덕에 국민들이 대량 실직을 하고 신규 취업자가 일자리가 한 달에만 몇십만 개씩 날아갔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대야. 이런 걸 두고 사회안전망 확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런 걸 두고 사회안전망이 개선된 게 아니야. 사회가 무너져서, 경제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그 안전망 위로 떨어지고 있는 거라고. 분배 지표가 개선됐다. 1분위 저임금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감소하는데 당연하지. 최저임금을 그렇게 미친 듯이 올려놨으니까. 그러니까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이 감소하는 거야.
저임금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나라에서 돈을 나눠줘. 그러니까 근로소득은 감소했는데 이전 소득은 증가했다. 봐라, 분배 지표가 개선됐다. 이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사람들을 나라에서 배급을 받지 않으면 생존이 안 되는 상태로 몰아넣어 놓고는 분배가 개선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왜? 이전 소득이 증가했다고. 그래 놓고는 뭐? 코로나가 흐름을 역류시켰어. 아니요, 코로나가 핑계를 준 거겠지. 내가 2년 전 코로나가 존재하지도 않을 때 영상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었어. 모든 경제 지표가 추락하고 있다고. 신규 취업자가 50만 단위에서 수천 명 단위로 떨어진 게 언젠데? 그게 언젠데? 코로나는 생기기도 전이야. 나타나기도 훨씬 전이라고. 코로나가 존재도 안 하던 때부터 대한민국의 경제는 그 꼴이었어. 꼬라박고 있었어. 근데 이제 와서 은근슬쩍 코로나 탓을 하시겠다. 내가 작년부터 일이 이럴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원래 고꾸라지던 경제를 코로나 탓을 할 거라고. 자기는 잘했는데 코로나가 망쳤다고 둘러댈 거라고. 다음 대북 관계. 대북 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국민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미국 국회에서 청문회까지 벌어졌어.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너 문재인이 북괴한테 남북 합의 위반했다고 비판하는 거 봤냐? 미사일을 쐈는데 전 세계가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정부만 이게 뭔지 알 수 없는 불상 발사체다. 뭔가 쏘기는 쐈는데 미사일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합의 위반이 아니다. 일단 개소리를 하던 게 이 정부야. 만만한 우리 국민만 대상으로 고소 날리고 엄정하게 법 집행하지 말고 북괴한테도 좀 엄정하게 법 집행 좀 해봐라. 어느 나라 대통령이야 대체. 그리고 진짜 문제는 이 부분이야. 기가 막혀. 미치고 팔짝 뛰겠어. 미국 바이든 신정부도 대북 정책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우리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 실용적 접근으로 풀어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환영합니다. 완벽하게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바이든 행정부가 곧 대북 정책 기조를 발표할 예정이야. 아직 내용이 완전히 공개가 되지는 않았는데 전체적 분위기만 나와 있어. 그런데 내용이 뭐냐? 트럼프식 접근. 싱가포르, 베트남에서 보여줬던 트럼프식 점진적인